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니. 자, 스쿼트 시 신전 외회전이 중요하다고, 아이고, 죄송해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신전 외회전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외전이 버티는 역할이면은, 외회전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골반 후방 경사랑 신전을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었는데 신전이랑 후방 경사 어떤 차이인지 궁금해요. 이거 왜? 자, 일단은 외전은 버티는 거고 외회전은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신전할 때 외회전이 그냥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뭐 신전 따로 외회전 따로의 개념이 아니에요. 고관절이 내려가면 벌어지잖아요. 벌어질 때 이미 살짝 외회전 되는 거니까 신전이나 외회전은 그냥 스쿼트처럼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전하고 같이 보시면 되고요. 골반 후방 경사랑 신전을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다는 게, 자, 이게 닫힌 사슬, 열린 사슬 개념이에요. 보세요. 고관절이 있죠. 발이 있죠. 그러면은 얘를 뒤로 보내죠. 그러면 얘는 신전이 되는 거고요.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번에는 골반이고 또 발이죠. 얘 있죠. 골반을 이렇게 돌려도 똑같이 둥근 수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발의 관점에서 열린 사슬입니다. 체중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뒤로 넘어가면 신전이 되는 거고, 요거는 발을 고정시켜 가지고 골반을 움직이면은 후방 경사가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근데 요거는 골반을 그대로 뒀기 때문에 척추 중립이 유지가 되는 거고, 요거는 골반이 움직였기 때문에 척추 중립이 망가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운동할 때는 후방 경사를 일부러 시키는 거를 안 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일하는 헬스장 옆에 체형 교정 전문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이 필라테스는 아니지만 필라테스 기구로 수업을 하고 필라테스와 큰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거기는 홍보를 척추 측만증이 개선된 사례를 비포 애프터로 해두시는데 실제로 측만증이 개선이 될 수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측만증이 개선되는 건 아니지만 척추 측만증은요, 헬스에서 개선되는 경우도 있고요, 달리기에서 개선되는 경우도 있고요, 필라테스에서 개선되는 경우도 있고, 개선되는 경우는 모든 운동에서 다 나옵니다. 뭐 특별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볼게요. 자, 80대 초반 어머니께서 여름에 갑자기 다리를 위로 드는 동작을 아파서 못하고 옆으로 뒤로 누울 수 있는데 근육 검사해 보니 장요근 TFL이 약해 장요근 이하 활성 운동을 했습니다. 그 뒤로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는 거는 잘하시는데 좌골 쪽 엉덩이가 아프다 하시더니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신호등에 잠시 서 있다 출발하면은 엉덩이 뒤 허벅지까지 악소리가 날 정도로 시끈하게 저리가 아프다 하십니다. 이게 뭐겠어요? 다리를 위로 드는 거는 체중 지지가 없는 거. 근데 뭐예요?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하는 건 뭐예요? 체중 지지가 있는 거. 다른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계속 걸으면 통증은 사라지는데 신호등이 걸려 잠시 서 있거나 의자에 잠시 앉았다 일어나면은 앉는 부위 엉덩이가 아프고 허벅지까지 저려서 바로 못 움직이고 조금 있다가 살금살금 걸으실 수 있고 계속 걷다 보면 통증이 가라앉습니다. 걸으면 통증 사라진다는 거는 근육이 조금 쓰이면은 괜찮아진다는 거겠죠. 저랑 장요근 이완 활성화 끼우기 강화 운동 하는데 운동을 하고 나면은 엉덩이 통증은 가라앉고 엉덩이부터 뒤 허벅지 쪽 저린 증상은 변함없이 늘 있다 하십니다. 병원에서 모르겠다고 삶의 질이 떨어져 이동에 제약이 걸려 하시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체중 지지입니다. 한 다리 체중 지지, 두 다리 한 다리 포함입니다. 한 다리 체중 지지 패턴에서 운동시키면 됩니다. 지금 좋아지고 있죠? 좋아지고 있는 거니까 점점 중량 올리듯이 체중 지지 패턴에서의 그 동작에 대한 움직임 난이도를 점진적으로 올려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자, 측면으로 누워서 골반을 옆구리로 올려 수축시키는 운동이 복사근 기능이 약한 상태나 요방형근이 기능이 떨어졌을 때 해주는 운동인가요? 자, 요거는 뭐
운동의 목적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마다 다르죠. 이거를 어떤 목적으로 시키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운동이라도 목적에 따라 다 나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해진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특정 근육의 기능 강화 운동은 안 시킵니다. 저는 움직임으로 본다 말씀드렸죠. 저는 골반에 대한 양옆 움직임, 골반 움직임 목적으로 시킵니다. 목적에 따라 다르다. 자, 스쿼트 할 때 요방형근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자, 이런 거는요. 자, 5번 질문하신 선생님은 잘 들으세요. 일반인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 스쿼트 할 때 요방형근 통증. 그러면은 요거는 결과죠. 어떤 문제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서 바로 뭘 봐야 하지가 아니고요. 자, 아마 제 거 들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평가,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평가를 어떤 걸 하느냐? 아무거나 다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스쿼트 할 때는 요방형근 통증이 있으니까 스쿼트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건 나왔죠. 그러면은 스쿼트라는 움직임이 뭐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고관절, 무릎, 발목 움직임이죠. 근데 이게 통째로 움직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것만 가지고는 내가 문제를 찾기 어려워. 못 찾겠어. 그러면 뭐야?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겁니다. 고관절 따로, 뭐 골반까지 볼 수도 있겠죠. 골반 따로, 고관절 따로, 무릎 따로, 발목 따로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요방형근이니까 무릎, 발목은 직접적이진 않겠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골반이나 고관절에 대한 움직임을 체크하는 거야. 뭐 골반은 전방경사, 후방경사 쉽게 본다든지 고관절을 굴곡시키고 신전시킨다든지 이제 움직이면서 뭔가 움직임이 잘 안 나오거나 통증이 느껴지거나 근육이 수축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거를 선생님이 찾으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을 바로 제가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런 마인드로 하시면은 실력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늘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넓은 걸로 말씀을 드린 거고 정답을 말씀드리자면은 스쿼트는 뭐야? 스쿼트 할 때 요방형근이 쓰이면 안 되죠. 근데 요방형근이 쓰인다는 것 자체가 스쿼트 할 때 척추 중립, 골반 중립을 유지를 못하고 과하게 골반에 대한 전방 경사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기립근이나 요방형근에 대한 텐션이 걸려 버리는 거야. 이해 가시죠? 골반 중립 못 하는 겁니다. 내려갈 때 골반을 과하게 꺾는 거야.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 아직 스쿼트라는 움직임 자체나 스쿼트에 대한 자세에 대한 이해도도 아직은 많이 떨어진다. 스쿼트 자세도 조금 공부를 더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스쿼트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동작이든 이렇게 움직이는 관절을 각각 각각 나눠 가지고 찾는 연습도 해보세요. 거기까지 가시는 게 선생님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자, 책 추천드려도 될까요? 책 추천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추천해봤자 제가 이 책 보세요 했을 때 책 내용을 보는 사람에 따라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책 추천 안 합니다. 추천해도 저랑 제가 보는 것처럼 못 봐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기 때문에. 자, 9번입니다. 햄스트링을 늘리는 것이 후방경사 골반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후방경사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햄스트링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움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자, 세미나 질문은 그 제가 톡방에 공지해 드립니다. 보통 2달 전에 공지해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자, 서해부 쪽이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는 회원님이 계신데요.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힙 플렉서 운동이나 고관절 운동을 해보았는데 큰 개선은 없었어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자, 여기서도 대부분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어디가 아픈가 찾으시면 그건 정보가 안 됩니다. 항상
선생님들이 질문하셔야 되는 게 어떤 동작, 어떤 움직임에서 가장 불편한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해부 쪽이 답답합니다라고 하면은 그럼 어떤 동작에서 제일 불편하세요? 요거를 일단 여쭤보셔야 돼요. 그리고 서해부 같은 경우 대부분 고관절 굴곡 포지션에서 서해부 찝힘 불편감 제일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굴곡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고관절 굴곡 움직임을 고쳐야 되겠죠. 이걸 정상화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 지금 선생님 뭐 했어? 고관절 굴곡이니까 굴곡 운동해야지 했어. 근데 뭐야? 지금 개선이 안 됐죠. 그럼 뭐야? 지금 고관절 굴곡 움직임을 고쳐야 한다. 그래서 고관절 굴곡 운동 시킨다. 요거까지는 같지만 개선이 안 돼. 그럼 뭐야? 고관절 굴곡이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고관절 굴곡 운동 선생님이 시킨 그 운동이 개선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고관절 굴곡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운동을 시켜봐야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뭐야? 굴, 굴곡 신전 주변 근육이 과하게 긴장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서 이완을 시키고, 그쵸? 그 다음에 굴곡 신전 움직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제일 못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운동을 못합니다. 운동을 예를 들어서 자, 고관절 굴곡 운동. 종류가 많겠죠? 난이도가 1에서 10까지 있다 칠게요. 종류가 아니라 난이도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제가 교육을 그래도 그 운동하신 트레이너나 필라테스 선생님들 교육을 제가 3년 정도 했으니까 제가 많은 분들을 교육을 시켜봤겠죠. 그러면 대부분 뭔지 아세요? 굴곡 난이도가 1에서 10이면요. 선생님들은 6에서 10까지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최저 난이도가 6밖에 안 됩니다. 1에서 5까지의 난이도가 1에서 5까지의 동작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6이 본인이 생각하기 제일 쉬운 거야.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제일 쉬운 동작을 시켰는데 회원이 못 따라해. 혹은 해도 안 돼.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멘붕에 빠지는 거야.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운동은 6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움직이면 움직임. 자, 보세요. 간단한 예로 들겠습니다. 정극은 예로 들게요. 보통 보면은 저 전거근 약해서 전거근 운동했는데 전거근이 안 들어 하면은 다 전거근 운동을 시키고 있어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운동은 동작이 된 사람이 하는 게 그 근육을 쓸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운동입니다. 걷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달리기 하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잖아. 근데 마치 아직 걷는 것도 잘 안 되는 사람한테 달리기 시키는데 달리기가 잘 안 돼. 왜 달리기 잘 안 되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걷는 거부터 시켜야 되는데. 전거근으로 치면은 그냥 전인 움직임, 전인 움직임조차 안 나오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한데 그냥 전 운동을 냈다 시킵니다. 그리고 이 전인의 움직임에서 전거근이 실제로 쓰이는지도 확인도 안 해. 수축이 되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요. 기본적인 움직임 자체를 보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렇게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을 경험을 대부분 못 해봤어요.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은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이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구나. 약간 요걸 아는데 그 개념 자체가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 움직임부터 가야 됩니다. 기본 움직임부터 고장난 사람이 수두룩 빽빽하다. 마치 이런 겁니다. 뭐랄까, 어깨 운동하는데, 당연히 어깨 운동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뭐예요? 맨손하고 0.5kg, 1kg 이렇게 핑크 덤벨부터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태어나서 어깨 운동 처음 해본 사람한테 바로 10kg 덤벨 얹는 거예요. 10kg보다 더 낮은 덤벨 운동을 시킬 수 없는 거랑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난이도 조절이 중요한데, 난이도 조절을 대부분 이렇게 못한다. 난이도 조절을 낮추는 게 관건입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무슨 운동해야 돼? 이런 거. 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운동을 못하는 상태예요. 운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움직임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싱글레그 스쿼트는 대퇴사두 우세 운동이라고 보기보다는 중둔근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10번 질문하신 분, 지금 제가 9번 한 거랑 똑같아요. 자, 보세요. 활성화는 일단은 용어 정리부터 합시다. 활성화라는 거는요, 이제 말 그대로 근육을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상태에서 근육을 잘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깨워주는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그게 싱글레그 스쿼트 절대 아니지. 이거는 선생님이 이거 제가 어쨌든 중등근 활성화라고 말했으니까 제가 용 확실하게 말할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싱글레그 스쿼트는 제일 난이도가 높아요. 움직임에서. 두 다리로 하는 스쿼트보다 싱글레그 스쿼트가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훨씬 어렵지. 이게 쌤이 이것도 그 활성화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했다면은 아예 틀린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활성화란 정의가 다르다. 그냥 죽는 거는 쓴다 하면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꼭 여기서도 지금 선생님의 의도는 뭐냐면 의도는 알겠어요. 두 다리에서 한 다리로 넘어갔으니까 균형을 잡아야 되잖아. 균형을 잡으니까 이거는 중둔근이 쓰인다. 뭐 이 정도지. 싱글레그 스쿼트는요, 그냥 한 다리 근력 운동입니다. 당연히 두 다리보다 한 다리 지지하는 게 훨씬 힘들잖아. 근데 균형을 잡기 위해서 중둔근이 추가로 쓰이는 게 맞아요. 근데 추가로 쓰이는 거지, 싱글레그 스쿼트를 중둔근 활성화 운동이라고 하면은 안 되죠. 왜냐면 한 다리로 버티는 게 아니잖아. 만약에 한 발 서기 정도면은 중등 활성화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스쿼트라는 동작에서 고관절 굴곡하고 체중을 지지해서 내 체중을 다 받아서 내려갔다가 받아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중등근 활성화라고 하면 안 됩니다. 중등근이 쓰인다. 이건 말이 맞지만 이거를 중등근 활성화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난이도입니다. 난이도. 난이도 조절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 중둔근 약하네 하면서 중둔근 이미 약해. 중둔근을 잘 못 써. 이런 사람한테 싱글레그 스쿼트 하면은 고관절 아작납니다. 실제로 아작나서 저한테 오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11번. 스쿼트 할 때 장요근을 잘 쓰게 하려면은 고관절 90도 이상 굴곡이 나오게 하면 착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11번 아닙니다. 물론 해부학적으로는 90도 이상 굴곡 시 장요근이 잘 쓰이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는 정상인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지 이미 고관절 굴곡이 고장난 사람한테 굴곡 더 시키면은 더 찝힙니다. 아시겠죠? 아닙니다. 이거를 고장난 거랑 안 고장난 거랑 이제 좀 개념을 잘 못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세요. 정거근으로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팔 앞으로 뻗으면은 전인되죠. 그럼 정거근이 작동돼. 그 이거는 정상인 사람이야. 이미 정거근이 고장 났어. 그 사람한테 팔 앞으로 뻗으세요 하면은 어깨로 다 셉니다. 아시겠죠? 이미 고장 났는데 그걸 계속하면 안 되지. 고쳐야 된다니까. 고장 난 상태라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냥 자동으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12번. 앉을 때 무릎에 갈리는 소리가 나고 일어날 때 뚝 소리가 나는데요. 대퇴직근 문제인가요? 오금근이나 종아리 문제? 이거 좀, 자, 오늘 좀 제가 수정할 게 좀 많네요. 자, 우선은 그 선생님들이 또 너무 많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 이런 질문이야. 뭐 아픈데 이거는 어느 근육 문제인가? 이렇게 물어봐. 아닙니다. 그 제 케이스를 그냥 제 케이스를 하나라도 보세요. 근육 한 개 문제로 우리 몸에 문제가 안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제 케이스 하나라도 보고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무릎 앉았다 일었을 때 소리 납니다. 무슨, 뭐 대퇴직근 문제인가 이게 아니고 다 고장 난 거예요. 뭔가 근육 하나를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안 그래요. 제가 다 오픈해서 보여드리잖아요. 뭐 어깨 할 때 딱 소리가 나. 이거는 정거근 문제인가? 아니라니까.
다 고장 났다니까? 이런 그 뭐 근육 하나 찾으려고 하는 순간 망합니다. 선생님, 재활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보시면 돼요. 아니요, 다 고장 나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다 고장 나 있으니까 어느 관절의 어느 움직임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무릎에 갈리는 소리는 슬개골 문제고요. 뚝 소리는 어쨌든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뭐예요? 고관절, 무릎, 발목 다 움직이잖아. 그럼 다 영향을 줍니다. 어느 하나로 안 생겨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관절의 움직임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근육들을 다 체크해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X자 다리입니다. 요가 수업할 때 머메이드 자세나 영웅 자세, 경고리 내외전 되는 동작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요가원 특성상 앞에서 시연을 안 보여줘도 되는 곳이 있긴 한데 거의 보여줘야 하는 곳이 많아요. 안 하는 게 뭐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돼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이제 머메이드 자세나 이 영웅 자세, 요가 자세인데 내외전 되는 동작을 안 할 수는 없는데 X자 다리인 사람은 이미 이게 많이 돌아가 있잖아요. 이미 많이 돌아가 있는데 그 동작을 억지로 하면은 당연히 안 되죠. 이게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운동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요가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다리 찢기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리 찢기를 위한 여러 동작들을 해도 되겠죠. 왜냐면 다리 찢기가 안 되니까. 근데 내가 다리 찢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다리 찢기라는 그 완성된 폼은 할 수는 없지만 다리를 찢기 위해서 조금씩 뭔가 연습은 해도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다리를 찢어야 돼.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냥 근육 다 찢어지잖아. 내가 그 동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동작인데 그걸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동작을 위한 동작을 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또 요가로 할게요. 지금 내외전인데 내가 고관절이 많이 돌아갔어요. 고관절이 많이 내외전 돼 있어요. 고관절이 내외전이 많이 돌아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내외전 동작을 더하면은 더 안으로 내외전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은 내외전도 고쳐야 되지만 움직임 패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외외전 동작을 좀 많이 해서 해야 맞춰지겠죠. 그러면은 나에게 맞는 동작은 상대적으로 내외전이 아니라 외외전 동작인데 그냥 오늘의 요가 수업, 오늘은 고관절 내외전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내외전이 잘 안 되고 내외전 하면은 망가지는데 그냥 계속 내외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단체 수업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단체 수업은 그 나에게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그날에 맞춰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크로스핏이라 칠게요. 단체 운동합니다. 내가 무릎이 작살났어. 목발 짚어야 돼. 그러면은 뭐 운동 너무 하고 싶어. 그럼 상체 운동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근데 자, 오늘의 와드는 하체입니다. 오늘은 하체 운동하겠습니다. 그럼 무릎 작살났는데 하체 운동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해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과격한 운동은 알아서 좀 피하시거든요. 근데 요가 같은 거 잘 안 피합니다. 내가 분명히 어깨가 작살이 났어. 고관절 작살이 났어. 그거 하면 안 돼. 근데 그걸 단체로 하니까 그냥 합니다. 그럼 그게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냥 더 망가집니다. 근데 그걸 막 참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건 좀 안타까워요. 시간 내 가지고 시간 내고 돈 내서 운동하는데 운동하면서 더 망가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그다음 봅시다. 아, 네, 요거 아니고 요거 그다음. 자, 쇼츠에서 봤는데 고관절 굴곡 시 내전근이 신전 기능을 한다고 했는데 맞는지 궁금하고
굴곡과 신전 시의 내전근의 기능이 궁금합니다. 자, 내전근은요. 자, 옆에서 붙어 있죠. 아, 이거 이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옆에서 봤을 때, 자, 요게 중립 포지션입니다. 아, 자, 깔끔하게 그려볼게요. 중립 포지션이죠. 내전근은 안쪽에 붙어 있죠. 자, 여기서 요렇게 굴곡했어요. 그럼 내전근이 어떻게 되냐면 고관절이 붙어 있는 쪽에서 요렇게 내전근이 약간 요렇게 됩니다. 그럼 내전근이 어느 방향으로 당깁니까? 앞으로 늘어날수록 내전근은 뒤로 당기려고 하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굴곡 신전에서 내전근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했을 때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굴곡 신전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엄청 직접적이진 않지만 요렇게 해서 요렇게 늘어나니까 요 방향으로 당기게 되고 굴곡했을 때는 요렇게 중앙으로 당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굴곡 신전에서 반대 방향으로 굴곡 신전에 텐션이 걸린다. 그러니까 텐션이 걸린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질문 할게요. 마지막. 자, 아킬레스건 파일로 수술하신 지 1년 되신 회원분인데 종아리에 나무 막대기가 들어있는 것 같이 무겁고 단단한 느낌이 있습니다. 수술하신 건 부위가 단단하게 굳어 있는 상태고 종아리 근력 자체는 좋습니다. 건 부위는 많이 만져드리면 이틀 정도 가볍다고 하시는데 어떤 운동이나 관리를 해드려야 될까요? 자, 일단 파열돼서 굳었으니까 건 자체가 엄청 유착되듯이 많이 굳어 있겠죠. 그 다음에 종아리 근력은 일단 좋아. 그러면은 건 부위를 말랑말랑 하면 되겠죠. 근데 만지면 이틀 정도는 가볍죠. 근데 이틀 지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저는 뭐가 있어요? 그냥 아킬레스 건 셀프 마사지 알려드리면 되겠죠. 어차피 종아리는 좋으니까. 아킬레스건 셀프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혼자 이렇게 관리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직 건이기 때문에 빡빡하기 때문에 이제 아킬레스건이 특히 텐션이 엄청 세기 때문에 건 풀 건을 직접적으로 풀어줬을 때 좋아진 건 확인이 됐으니까 그냥 혼자 풀게 하시면 됩니다. 숙제 아시겠죠?